네, 안녕하십니까. 토토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11월 5일 새벽 NBA 경기 말씀드리려고 저녁도 안 먹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정보 공유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응원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토론토 대 미러키, 미러키 대 토론토입니다. 현재 토론토 같은 경우는 이 임마누엘 피클리를 중심으로 이 하프코트 세트를 안정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크린을 활용한 이 미드레인지 진입각을 만들고 이 RJ 베렛에게 커딘 찬스를 열어주는 패스를 자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컨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다소 밀리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토를 좀 얘기 드려보면 이 외곽에서의 볼 순환은 빠르지만 이 볼 및 득점 루트가 막힐 때 공격 루틴이 단조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리바운드 허용이 늘어날수록 공격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비 전환 효율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토론토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초기 박스아웃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미러키입니다. 최고 스타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현재 골밑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팀 전체의 안정감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중심으로 이 미러키 슈터들이 리바운드에 대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주저없이 미드레인지 또는 3포인트를 던지고 공격 실패에 대한 불안도 줄어들기 때문에 슈팅 감각이 살아나고 전체적인 공격 템포에 여유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 라이언 롤린스 같은 경우는 볼을 빠르게 운반하고 이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터너의 스크린을 활용한 롤맨 플레이로 페인트 존을 무너뜨리는 상황에서 이 골밑에서 시작된 안정감이 공격의 자신감까지 이어지는 미러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오늘 경기는 저희 토토 아카데미 의견 드려보면 미러키의 승 보고 있습니다. 미러키의 승 보고 있고 거기에 토론토의 핸디가 잡힌 상황에서 미러키의 승 보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어버 기준점으로는 좀 많이 잡히긴 했는데 그래도 오버까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틀란타 대 올랜도 대 애틀란타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팀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말씀드려보면 아마 이 스크린 활용 능력과 이 외곽 창출 구조에서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포르징기스의 헌신적인 스크린 그리고 트레이 영의 전술 리딩을 바탕으로 한 공격 완성도가 극대화되는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미드레인지 그리고 외곽에서 프리 찬스를 얻는 장면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랜도 같은 경우는 수비 로테이션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트랜지션 수비 시에 세컨 라인이 자주 열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트레이 영과 존슨의 오프볼 무브를 차단하지 못하면 연속 실점으로 흐름이 넘어갈 위험이 커 보입니다. 요약해보면 이 애틀란타 홈의 분위기를 초반부터 이어가면서 공격 템포를 높이고 이 포르징기스의 스크린 이후 공격 루트가 다양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랜도는 원정이면서도 이 번케로 중심의 아이솔레이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템포를 잃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마 이 하프코트 싸움을 누가 더 잘하냐 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토토 아카데미는 아틀란타가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애틀란타 승 보고 있고요. 핸디까지 가져가면 당연히 더 애틀란타 승 가시면 되겠죠. 거기에 오버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시카고 불스 대 필라델피아입니다. 현재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는 이 백코트 듀오인 트레 존스와 아이작 오코로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 존스 같은 경우는 하프코트 진입 시에 볼을 빠르게 배분하면서 이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포켓 공간을 노리는 킬패스를 시도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움직임이 상대의 디펜스 존을 무너뜨리는 핵심 루트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코로 같은 경우는 코너와 엘보를 오가면서 이 스크린을 활용해서 상대 수비 간격을 넓히고
이 니콜라 부세비치 같은 경우 하이포스트에 스크린과 볼을 반복적으로 하며 수직 공간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조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미드레인지나 페인트 존을 연결하는 2단 구조가 잘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홈에서 시카고 같은 경우는 템포 조절이 유연하고 수비 전환 시에도 하프라인 근처에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격의 리듬을 전반적으로 시카고 불스가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필라델피아는 드러먼드를 중심으로 한 리바운드 장악을 노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세컨 찬스 전개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 전환 시 패스 선택이 불안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이 VJ 에치콘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슈팅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상대 수비가 빠르다 보면 찬스를 만들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수비에 있어서 트랜지션이 많이 늦고 이 하프코트 세트로 돌아가기 전에 실점을 허용하는 빈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 하프라인 아래에서의 수비 간격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시카고에게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저희 토토 아카데미 의견을 드려보면 시카고 불스의 승 거기에 핸디 승까지도 살짝 세모지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 토토 아카데미에 대한 수강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올리언즈 대 샬럿 대 뉴올리언즈입니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인사이드 파워와 외곽 효율의 조화를 누가 완성하느냐가 이번 경기의 승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는 디안드레 조던의 스크린 그리고 자이온의 폭발적인 드라이브인을 중심으로 이 경기 초반부터 페인트 존의 점유율을 높이는 홈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이 조던 롤의 외곽 공격이 살아나면 하이로 세트의 완성도가 극대화되면서 공격 루트가 다층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 샬럿 같은 경우는 섹스턴 그리고 브리지스가 주도하는 돌파 중심의 공격 루트가 뉴올리언즈의 강한 림 프로텍션 앞에서 쉽게 막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수비 리바운드 트랜지션 속도가 뉴올리언즈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세컨 찬스에 대한 득점 비율도 훨씬 성공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샬럿이 체력적인 부담이 쌓이는 후반부에 공수 양면에서 뉴올리언즈에게 크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저희 토토 아카데미 의견은 뉴올리언즈의 승 가져가면서 핸디 승까지도 같이 보고 있고 다만 점수는 좀 제한적으로 생각이 돼서 언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든 스테이트 대 피닉스 대 골든 스테이트입니다. 현재 골든 스테이트 최고의 스타 스테픈 커리를 중심으로 하프코트 리듬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시겠지만 커리는 현재 단순한 슈터가 아니라 이 경기의 템포를 잇고 조율하는 리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볼 없는 움직임에선 수비 라인이 끊임없이 흔들고 이 스크린 뒤 공간에서는 순간적으로 슛각을 창출하는 슈퍼스타죠. 거기에 다른 버디 힐드라든지 퀸튼 포스트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충분히 피닉스의 수비를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3분 구간에서의 경기 리딩 능력 리그 최고 수준이고요. 작은 격차를 확실히 굳히는 집중력이 있는 골든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피닉스는 이 데빈 부커를 중심으로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미드레인지 선택이 많아지면서 공격 효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딜론 브룩스 같은 경우는 수비를 좀 하긴 하지만 공격에서 턴오버 그리고 또는 무리한 슛 선택이 잦다 보니까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하프코트 세트 플레이에서 볼 순환이 막히는 구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커가 더블팀에 묶이게 될 경우 공격 1차 루트가 완전히 막히고 이후에도 리듬을 잃고 갈 길을 잃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모두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토토 아카데미 의견 드려보면 골든스테이트 승, 거기에 핸디도 10.5점이긴 하지만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핸디 승까지도 같이 보고 있고 오버까지 같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11월 5일 NBA 마지막 경기입니다. LA 클리퍼스 대 오클라호마 대 LA 클리퍼스입니다. 이 경기도 전반적인 걸 먼저 말씀드릴 텐데, 이 인사이드 장악력 또는 리바운드 장악력, 이 두 팀의 승리의 향방을 결정짓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LA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하든과 카와이 개인기 의존도가 높아서 세컨 찬스 창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이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하르텐 슈타인을 중심으로 이 골밑을 완전히 잠그고 있고 이 홀그렌의 커버 범위도 넓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클리퍼스의 느린 전환 수비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팀 파울, 유도 능력까지 극대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클리퍼스가 파울 관리에 실패하는 순간 경기 균형이 완전히 깨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오클라호마는 페인트존 리바운드, 세컨 찬스로 점수를 쌓아가면서 이 경기를 승리의 길로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토토 아카데미에서 드리는 의견은 오클라호마의 승 보고 있고 핸디는 7.5점 잡혔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클라호마의 승 보고 있고요. 점수도 언오버, 오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NBA 경기 따로 찍어드리는 이유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내일 아침 이후 저희가 일어나서 충분히 모든 걸 고려하실 수 있고 하는 경기다 보니까 최대한 미리 다양한 의견을 드려서 선택하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니 이 모습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토토 아카데미 정말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변함없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토토 아카데미 김조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